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끔 허락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길가 미션을 항상 세워주시고 힘을 되시게 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 장로님과 우리 홍 권사님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 항상 베푸시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안 해봤던 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쌈입니다. 중국답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 거기까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준적자 생활한 거는 이제 31년 정도 됩니다. 31 years.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래된 시간인데요. 내가 자랑하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이 준독이랑 지금 많이 헤매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약, 그게 크랙코케인이랑 크리스탈 메스, 그게 뽕. 그 대마초도 펴봤을 거예요. 술은 물론 마셔봤고, 근데 나를 제일 어렵게 한 거는 크랙코케인이랑 뽕. 그 두 개, 뽕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뽕이었어요. 하여튼 저기 뻥치시네. 그리고 저기 저는 뭐 약을 뭐 매일마다 했던 그런 중독자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해고 이 약물다가 이제 폭발해요. 그때 폭발을 지금 이제 자 딱 하나만 하려고 하지만 전혀 하나 갖고 끝나지는 않아요. 그 하나가 이제 며칠 이제 지나고 그리고 많은 짭도 많이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태어나서 크랙햇으로 되려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몇 년씩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족을 해결을 못하면서 내가 사는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의무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미국 생활할 적에 이제 부모는 이제 일 나가시고 형들은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저는 항상 혼자 집에 있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기 그때는 내가 많이 텔레비를 봤는데요. 그 브레이디 번치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디 번치를 보면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텔레비를 내 친구로 삼았어요. 뭐냐면 텔레비가 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한 4살 때쯤 내가 이제 기억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3살 때는 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4살 때 뭐 어느 생각은 없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 부모가랑 우리 형님들이 얘기해 준 거는 이제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으면 그거 좀 내가 그랬었나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거의 기억은 많이 나는 거는 딱 한 가지. 내가 많이 울었다는 거. 기억나는 거는 울음밖에 없었어요. 우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한 4살 때쯤 내 5살 생일 한 달 전이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 형제 둘, 나.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내가 그때는 미국에서 말이 달랐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 이민했었냐면 우리가 이민할 적에 여기 업스테이트 워싱턴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깐 학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특별하게 한 거는 어디 방을 데리고 가갖고 헤드폰 껴주고 그 저기 이제 그 영어 그거 영어 연습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사진과 말 갖다 밑에다 해놓고 그거를 맞추면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 뭐 하는 건지 전체를 몰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제 선생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면 그대로 그냥 움직인 것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점심 때 먹으면 좀 이상한 음식이 나와갖고 그거 이제 뭐 그냥 fork, I don't know what a fork is. 근데 그거 주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항상 누구랑 얘기도 안 하고 누구랑 인사도 안 하고 누구랑 먹지도 않았어요. 혼자 그냥 계속. 근데 그때 그 나이에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참 그것도 우연치 않게 집에 항상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사촌 누나 집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워싱턴에 있을 적이요. 그리고 이제 저 이모랑 이모부는 거기 각곡히 살았던 분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저 삼촌이 그러니까 고모부는요 흑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 누나 남편도 흑인. 그때 당시는 근데 내가 그분 이름이 란이고 그분은 아주 멋있는 빨간색 1967 머스탱 갖고 있었어요. 한번 시동 딱 걸으면 진짜 소리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나를 데리고 자기 식구네 집으로도 놀러 가게끔 해주고 그 모든 식구가 Seattle Seahawks 팬, Seattle Mariners 팬, 딱 그 두 개. 항상 그거를 운영해요. 그거를만큼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색깔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은 왜 색깔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어. 그냥 그렇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society가 얼만큼 이제 나의 이제 네거티브하게 이제 친 거를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는 내가 좀 이따 받으세요. 저기 어떻게 됐냐면 한 번은 내가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어떤 애가 조끼가 이제 흙을 잔뜩 데미지가 났어요. 근데 저는 뭐 발도 안 젖고 흙도 안 묻힌 나도 아닌데 흙 묻은 애가 나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 몰랐죠. 하지만 그 교장님인가 뭐 어떤 큰 분이 오시더니 우리 이제 내 교실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흑발된 애가 나한테서 딱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번쩍 들더니요 나를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로 하여튼 미국 말로 뭐라고 작작작작 했는데 그냥 음성이 높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 나는 기억하는 건 거기서 울었어요. 그 내가 한국말로 그분한테 말한 건 나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 종일 거기 교실 안에서 울었어요. 조금 생각은 나는데 이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다시 뭐를 위로했는지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딱 하나는 더 기억나는 거는 미국 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왜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당하기 싫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쪽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거기는 더 웃긴 일이 생긴 건 뭐냐면 이제 워싱턴 쪽에서는 이제 하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니까 이제 하얀 사람도 있고 흑인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말로 낸 거는 salt and pepper. 거기 가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음성이 달라요. 시골 음성. 미국 말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음성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더 어려웠죠. 그때 거기 가도 친구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1970년도 중순, 이제 월남 정쟁, 뭐 그때 가서 뭐 콩푸 뭐 그런 게 좀 질 높아지죠. 그 월워2 그때쯤이고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시간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They called me a Jap, chink, gook. gook는 이제 월남 사람. 난 그거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금은 알게 됐죠. 그리고 나는 그 얘네들이 그렇게 놀릴 적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지네 손짓으로 이제 눈을 찍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뭔지 알겠다, 난 놀리고 있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는 좀 겁이 나고 외로웠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게 화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내가 믿지도 못했고, 근데 여자애들은 참 착했어요. 걔네들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근데 그 나이쯤 되면 뭐 여자애들이 자꾸 건드리면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네 꼭 와서 자꾸 그냥 안으려고 그러고 뽀뽀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뭐 1학년 때밖에 안 됐는데, 근데 뭐 그거는 좀 불편했고 그랬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1학년 때 있을 적에는 누가 막 나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쿵어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폼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겁주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때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안 먹혀요. 네. 그게 잘 안 되고요. 근데 참 우연치 않게 그때쯤 이제 우리 이제 큰 삼촌의 식구가 이제 여기 미국 오게 돼갖고 이제 이제 진우 형이라고 부를까요? 그 형님이 이제 저 교실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동부 쪽에서 어떻게 이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교실이 아니고 이게 띠에러였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벽도 없이 갈라지는 것도 없이 가름 탄 것도 없이 그냥 이제 한쪽은 2학년, 반대쪽은 3학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그 스테이지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뭐를 이제 읽는 거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그 거기 올라가서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올라와게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읽고 뭐 이제 연습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책상 밑에서 서로 까요. 그 외국 애들이랑. 아니면 앞에 있으면 발길로 차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읽는 시간에 우리는 싸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내 사촌 형, 나와 걔네들, 흑인 애들, 미국 애들, 그러니까 하얀 애들, 그렇게 걔네들이 팀이 되더라고요. 그때 전까지는 지네끼리 싸웠는데 갑자기 어떻게 걔네들이 같이 뭉치면서 우리한테 붙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월남전쟁이죠.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월남전쟁 했었던 거죠. 뭐 걔네들은 뭐 애들이 뭐 몰랐든 알았든 그 인종차별, 그거를 우리가 서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이제 이게 1973년도 그때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말만 하게 되더라고, 집에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나는 다시 대답한 거는 미국말로 대답하고, 아니면 더듬더듬 거리면서 한국말로 다시 대답을 해줬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또 이사했어요. 이제 상년 마치고 그 여름 방학에 이제 캘리포니아 오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내 자신도 불편했었고, 그리고 항상 나는 지금 에이시안 애가 지금 항상 혼자 있었잖아요. 그게 불편했었어요. 내 이름도 싫고, 내 눈 찢어진 것도 싫고, 내가 항상 원한 거는 참 내 하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파란색 눈, 노란색 머리. 그랬으면 좋았었다고 생각했죠. 그때쯤이 이제 뭐 1978년도였었나? 그때 이제 인디언 서머가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우리 엄마 친구네 집에서 지내면서 그때쯤이면 이제 저 제일 큰 형은 이제 군대 나가셨고 미국 군대. 그래갖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사 온 거는 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둘째 형. 우리가 거기로 이제 이사 왔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사 갔냐면 벨플라워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벨플라워 시티가 아니고 시골이라고 보면 아마 그게 더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5학년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시작했죠. 이름 저한테 놀리고 놀리는 거는 항상 있고 그리고 딴 애들은 나보다 참 키가 더 컸어요. 그때도 저는 항상 작은 편이었었죠. 근데 좀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뭐냐면 저는 도영삼 난자에 거기에다 사투리 country accent이 있었어요. 미국말 할 적에 저는 좀 사투리를 쓰면서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림 받았죠. 도영 사람이 거기 되니까 얘네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되게 그런 놀림 받으면서 내가 그 5학년 때 내가 4번이나 싸웠어요.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터프한지 보여주려고 이제 그랬지만은 속으로는 진짜 무서워서 싸운 거죠. 뭐냐면 꼼짝 안 하면 또 더 패니까. 그래서 싸워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또 본 게 뭐냐면 저보다 색깔 다른 히스패닉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내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걸 느껴지고 좀 불편은 있었지만 조금씩 풀렸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친구도 하나 삼고 근데 그 친구가 마침 또 저기 각국에 살아가고 걔네 집을 자주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놀고 했는데 내 친구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걔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내 친구 그 마당에서 걔한테 딱 쳐다보면서 내 여자친구 할래? 그러니까 걔가 씩 웃더니 예스 하고 막 저기 집으로 도망 들어가더라고. 그때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그게 무슨 방학이지? 스프링 브레이크. 하여튼 스프링 브레이크였었는데요. 그 식구들이 다 이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학교 이제 또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쯤 이제 또 보겠지. 그때 가서 이제 되게 떨리고 있었어. 내가 진짜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손 잡고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디 몰래 가서 뽀뽀해야 되는 건지 저 어디 몰래 가서 저도 혼자 내 손에다가 뽀뽀 연습도 몇 번 해봤어요. 그거를 기대하고 근데 참 아깝게 그날이 안 왔어요. 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항상 한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데 그 브레이크 시간에 내 여자친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내 친구는 내 교실에 같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걔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지만 어떤 뚱뚱한 애가 나타나더니 얘가 이제 좀 뭐를 감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데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저기 줄리가 남자친구 있냐? 그 여자 이름이 줄리고요. 그래서 내가 걔를 딱 쳐다보면서 있다, 나. 그러니까 얘가 다시 대답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 자기는 못 믿겠으니까 가서 줄리한테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고 자신 있게. 그래서 난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점심시간이 왔는데 이 뒤에 뚱뚱이가 나타나더니 막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다. 줄리가 그러는데 둘이 안 사귀고 있대. 그때 가서는 내가 아주 큰 아픔을 느꼈어요. 그 옛날 내가 어렸을 적에 당했던 일, 놀림 받았던 그 일, 그게 다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웃기게 생긴 에이전, 그리고 사투리 쓰는 남자, 얘가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걔한테 쳐보면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안 사귀고 있나 보지.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내 친구는 그게 내 아픔을 보였나 봐요. 내 여동생은 좀 바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라.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거를 계속 속으로 담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그때는 진짜 내가 도용 사람이 된 게 내가 진짜 싫었어요. 나라는 사람도 싫었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쑥 봐갖고 좀 마음에 있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들한테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로. 그냥 조용히 혼자 뭐 깨진 쪽박처럼 쳐다봤지, 멀리서. 그때 가서 내가 기분이, 내가 이제 에이지는 사람들은 다 못생긴 걸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제 내 친구 짐이랑 줄리랑 그 식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루 방학 시간에 이사했어요. 근데 왜 이사했나 했더니 짐이 대마초를 핀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벨플라워에서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 이사가 가게 되니까 또 다시 내 혼자 지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게 됐고, 근데 사실은 누구 친구로 삼으려고 그러지는 노력은 안 했어요. 거기 우리 학교는 그때 너무 작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이제 꽉 짬뽕 돼갖고 그 캠퍼스 안에서.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벨플라가 진짜 작은 도시다. 근데 그 한국 애들이랑 웬만하면 걔네랑 얘기 안 했고 인사도 안 받았고 걔네랑 섞이면 하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르니까. 내가 한국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걔네들은 말도 이상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더 내가 거부했어요. 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무슨 이유를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이제 터페이션이라고 애들이 나를 찍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보다 한참 더 큰 사람을, 큰 애를 얼굴을 깠거든요. 어느 정도 더 컸으면 내 머리 위로 까갖고
그건 한참 더 큰 게 알고 보니까 걔가 8학년이고 우리 7학년 애들 매일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락커에다가 그냥 우리 밀어치고 그리고 항상 고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작은 애들한테 건드리면 우리가 꼼짝 못하니까 그냥 받아주겠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1년 내내 하면 좀 역같지 안 좋구나 했는데 나보다 더 작고 조그만 애를 얘가 또 밀은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울은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꼭 뒤돌아왔어요. 1년 내내 얘를 어떻게 피해야 다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으로 그냥 그 큰 애를 깠어요. 까자마자 눈빛 보니까 얘가 겁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한 방 더 깠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주의시켰죠. 애들은 이제 그만 밀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내가 너 쫓아온다고. 그럼 걔가 말한 건 자기는 그냥 농담식으로 한 거다. 근데 나한테는 웃기지 않았었다. 그렇게 했겠죠. 거기에서 금방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나를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그 어린 애가 울었던 애가 달라붙으면서 소다 사줄까 뭐를 사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낸 게 참 그 조그만 학교에서 되게 빨랐어요. 그건 이제 다시 그 항구 애들. 내가 그때를 내가 거부하는 이유. 또 그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또 겪어야 되니까 얘네랑 같이 지내면 또 얘네들 우리 놀릴 거고 또 이제 붙어야 되고. 근데 내가 경험한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1.5세. 아무 데 내가 붙을 데가 없어요. 내가 한국 문화도 아니고 외계인,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그때 한국 애가 저한테 오더니 인사하더라고요. 저 이름 물어보고 몇 년도에 태어났냐. 내가 바로 거짓말 했어요. 67년생이라고. 내가 걔가 왜 나한테 이거를 물어봤는지 나는 알았거든요. 그러니 얘가 뭐 한국 문화, 뭐 한국에서 학교 다녀와서 물리면 아주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낳네. 몇 달. 그래서 얘 참 웃긴 놈이구나. 그래서 나 9월 달에 낳았다. 그래서 얘가 무슨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걸로 얘기하더라고. 난 5월 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말하는 게 내가 형이네. 그래서 웃었어요. 내가 그때 아주 부족한 한국말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다시 대답해 줬어요. 너 동생 될래? 걔가 눈치 깠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학교 시작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게 고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걸로 다시 또 부딪혀야 되고 그게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친구고 나를 받아주는 거를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는 그 1년마다 내가 하는 이식은 항상 그 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겁을 내면서 항상 1년을 시작했어요. 항상 또 시작해야 되구나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때 한 6학년 때쯤 이제 11살 때죠. 그때 우리 부모가 카슨 쪽에 미니마켓을 샀어요. 그 미니마켓 사고 난 후 저는 주말에 여름 방학엔 항상 거기 마켓에 가서 일했어요. 그때 내가 눈치챘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모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고 더 좋게 살기 위해서 고생했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안 보고요. 저는 내 인생의 불편이라고 봤어요. 그거를 그 가게가. 저 엄마 아빠는 항상 힘들어하시고 그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 서로 이제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제일 그게 원했었던 거고 했지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조금 내가 더 크고 나서는 내가 항상 내가 시간만 생기면 내가 어떻게 가서 약이나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지냈었는데 그리고 무슨 노는 날이 생기면 항상 없어졌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 노는 거를 좋아해갖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쪽 식구를 항상 불러드려요. 저기 할리데이 나타나면 이제 저녁 같이 먹고 놀자고 뭐 그런 거 했지만 그때쯤은 내가 9학년 때라서 내가 그때는 뭐를 좋아하냐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풋볼이랑 레슬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선택했냐면 우리 이제 둘째 형. 그 형은 진짜 스포츠를 되게 잘했어요.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항상 사람들이 비교를 한 거는 우리 둘째 형한테 항상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뛰었고 연습했고 근데 항상 조금 내가 더 부족해요. 항상 조금 덜 떨어져요. 우리 형이 항상 타오는 상은 1등상 나는 갖고 오는 건 3등상. 그 형은 교실 프레지던트까지 하고 항상 트로피를 큰 것씩 항상 들고 왔어요. 집으로. 그 형은 아주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내 둘째 형만큼 스포츠 잘하고 인기 있고 된 사람을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때쯤 이제 우리 둘째 형이 이제 한국 애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우리 둘째 형이 바뀌면서 저도 같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때쯤은 이제 내가 이제 10학년이었는데 그때쯤 내가 이제 대마초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 삼고 술 마시고 밖에 가서 놀러 다니고 처음에 내가 저기 대마초 폈을 적에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자애들랑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남들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걔네들이 다시 대답해 줬다는 거. 근데 하나는 내가 그 곡을 못 넘기는 거는 그 데이트 나가는 거. 그거를 아직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저 계속 괴롭히는 거는 그 5학년 때 내가 당했던 일.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저기 마음은 항상 숨기는 건 잘해요. 딱 한 가지는 숨기지 못하는 거는 화는 안 숨겨요. 그거는 이제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그래서 좀 인기가 있구나 생각하고 대마초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파리나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그 대마초와 술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내가 제일 기분 싫은 거는 이제 막 머리가 삥삥 도는 거 그리고 토하는 거 그거 이제 저녁이 좀 많이 지나가면 졸리는 거
그런 기분이 되기 싫어서. 근데 어느 우연치 않는 밤이 나타났어요. 한 여름 방학에. 그때가 이제 11학년 마치고 12학년 그 중간 이제 방학 때였었죠. 그때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어디 가서 코케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자마자 겪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았구나. 이거만 한 줄만 땡기면 말을 엄청 많이 했죠. 말 많고, 그리고 아주 멋진 애들이랑 같이 놀게 되고, 아주 예쁜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게 되고, 걔네들도 이제 줄 땡기는 애들이니까 뭐 코케인 땡기는 줄 땡기는 애들도 있고. 그 보니까 그 코케인 하면요 이상하게 술도 더 마실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더 오랫동안 깨 있게 되고. 그래서 주말쯤 되면 저는 어떨 때는 막 새벽 4시에 들어와요. 그래도 그 아침에 우리 부모 가게에 나가서 일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딱 한 문제. 코케인은 비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 들었어요. 내가 우리 마케팅은 레지스에서 돈을 빼가야 되겠다. 10불씩. 하루마다 10불씩 5일 동안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말이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러면 30불 줘요. 그럼 이제 80불 갖고 가서 노는 거죠. 그때는 저 부모가 그렇게 돈을 주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나는 돈 있고 걔네들은 없으니까 이제 아주 I'm a very important man. 그렇게 됐다고요. 조그만 돈이지만. 근데 어느 하룻밤에 내 친구한테 나한테 딱 오더니 코케인보다 더 좋은 거 생겼다. 그게 뭐냐? rock cocaine, crack. 걔네들이 이 하이가 엄청 세고 파우더보다는 엄청 낫다. 걔네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카운트는 3번이나 갔고 2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불씩 가져간 게 아니고요. 15불로 올랐어요. 눈치 까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잠깐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건 시간을 항상 변화해야 되고 돈을 만들어 놔야지. 그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때는 그 거부 스테이지라는 거는 좀 있다가 지나오게 되면 그게 알게 되는 건데 그 스테이지까지는 아직 온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전혀. 그 denial, 그러니까 거부할 그 때가 오려면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해봤어야 돼요. 이제 들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내가 룰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룰을 내가 깨요. 그때 가서 알게 돼요. 내가 이거를 이제 디나이를 해야 되는 거를. 그때쯤에 이제 내가 딴 사람한테 이 중독돼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 얘기죠. 내가 그 약을 했을 적에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아주 기분이 짱이야. 그리고 실망이라는 거는 못 느꼈어요. 그때 가서는 그냥 항상 딱 하면 딱 좋았으니까. 근데 책임감 없이 산다는 게 한 10살 때쯤 아니면 더 높게 본다면 20살 때까지는 책임감 없이 사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지나면 내가 내 자신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 내가 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실패했고. 그리고 일을 꾸준히 다닐 수 때는 일도 못해요. 꾸준히 일을 못 다니고 기쁨이라는 거는 뺏기고 오직 약을 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말 알았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약이랑 같이 이게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 크랙 코케인을 항상 내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고 난 거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할리데이 시간은 항상 뺏기고 약속은 항상 깨고 그리고 파리가 무슨 파리를 가. 그것도 그런 약속도 깨요. 내가 처음에 내가 약을 내가 저기 선택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거 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완전 반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모든 거 다 거부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약 이게 비극이라는가요? 물론 지금 내가 이게 세 번째로 1년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3년 된 게 아니고 1년 케이크 3번. 그거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내 의지를 듣지 하느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고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믿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딱 24단계밖에 없어요. 12단계? 12전통. 12단계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12전통은 본인들 위해서, 그룹 위해서 프택트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아주 복잡하게 31년 동안 살아왔어요. 약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야지. 계속 거짓말을 했어야지. 그 거짓말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거짓말을 기억을 못하면 뽀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 거짓말까지 내가 했던 거짓말 다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골치 아프게 살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겁이 더 많아지고 내 가치가 더 얕아지는 기분 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뭐를 원했는지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중독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 삶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얕아졌어요. 계속. 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락 바름? 그게 제일 밑바닥이죠. 근데 참 그게 고마운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윌링네스가 생겨요. 윌링네스라는 게. 그래서 단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저 스판서님을 말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팅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약했든 뭐 그런 거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뭐 they're not impressed. 하지만 미팅에 가면 항상 박수와 운영을 해줘요.
내가 쉐어하면.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럴 적에는 저한테 안아줘요. 아무 말 없이, 아무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 걔네들이 나한테 말하는 건 네 마음을 안다. 계속 다시 와라. Keep coming back.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액션 프로그램이니까 동작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죠. 항상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내가 everyday, 내가 하루마다 지내는 거는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이 리커버리 같고. 근데 리커버리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보면 항상 내가 먹여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안 그러면 리커버리라는 게 시들면서 죽어나요. 내 병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내 하느님한테 맡겼습니다. 그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